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영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가 환호 랠리를 나타내면서 우리 시장도 그 상승 탄력을 이어받는 게 아닌가 했는데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나쁘지 않아요. 네. 영민 매니저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아쉬워요. 네. 사실 이제 어제는 코스피가 홀로 이제 상승을 했었고, 오늘은 또 코스피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 전환이 되어 있고요. 코스닥도 1% 상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스닥 지수 올라간 거에 비하면 우리 시장은 약간 뭔가 좀 눈치 보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자꾸 좀 엇갈리면서 어떤 특정 업종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 다른 쪽에 이제 매도세가 조금 강해지는 풍선 효과가 어제부터 이제 조금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수가 좀 시원하게 올라가는 느낌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은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시장 정상화 수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관세 공포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어저께 미중 협상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더라고요. 또 미국 언론에서는 네. 이럴 거면 왜 처음에 이렇게 시끄럽게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한 거냐 막 이런 비판적인 이제 얘기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미중 협상이 사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냥 만남 자체에 좀 의의를 두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만난 것뿐만 아니라 관세를 대폭 인하했잖아요. 제가 이제 빌 에크먼 얘기해드리면서 미중 간의 협상이 시작되면 최대 180일 동안에는 관세가 좀 유예될 수 있다 그랬는데 180일은 아니었고 90일 동안 일단 유예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본 관세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니까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쪽으로도 90일 동안에 상호 관세가 이제 면제가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90일 동안 시간을 벌어놓고 미국과 이제 중국이 본격적인 이제 협상을 좀 진행한다. 여기에 이제 미국 증시가 안도랠리를 좀 펼치면서 나스닥 지수가 무려 4% 급등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 정도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사실 어저께 이제 이 블룸버그 통신의 이 보도 자체가 어제 장이 끝나자마자 한 4시 무렵에 이미 보도가 좀 된 상태여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상당 부분 또 기대감은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동안에 우리 국내 증시가 나름대로 또 미국 증시 대비해서 조금 선방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지금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관세와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미국 경제에 침체 우려도 조금씩 이제 상쇄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우리 국내 증시도 일정 부분 업종별로 좀 키맞추기 흐름이 전개되고 난 이후에는 지수 상단에 대한 이제 돌파가 나타나지 않을까. 빅스 변동성 지수가 드디어 이제 20% 아래로 떨어졌어요. 어저께 이제 급락을 하면서 18%까지 이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금 가격도 최근에 이제 좀 하락이 좀 들어오고 있죠.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5월 들어서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4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눈만 뜨면 외국인들의 투매 때문에 시장이 조금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사실 뭐 아직 뭐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라고 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5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제 투매가 좀 끝나고 드디어 5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월간 기준으로 순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났을 때 어떤 업종이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떠올려서 1, 2월 달에 상승했던 성장 섹터 종목들이 5, 6월 달에 다시 한번 이제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정상화 수순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네, 오랜만에 또 이 종목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뭐 이 종목이 네. 오늘 크게 급등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제 이제 미중 협상 말고 또 다른 이제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있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약값 인하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하는 거. 실제 어제 밤 11시부터 막 실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서 막 이것저것 뭐 발표하는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좀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상했던 것보다 제약바이오 기업들한테 큰 피해가 없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약값 인하를 하겠다라고 행정명령을 내긴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평균적으로 지금 59% 약값을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법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거 유럽의 빅파마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사실상 유럽에서는 약값이 굉장히 좀 싸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비싸다라는 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이제 비판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유럽의 이제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오히려 약값을 올려야 된다라는 이제 뉘앙스를 주면서 실제로 이제 유럽의 주요 빅파마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의 이제 약값이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를 좀 해두고 한 달 전부터 실제로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약값을 서서히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 지수가 미국의 바이오 지수가 4%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 빅파마들도 일제히 다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제약 바이오 기업들 알테오젠이 한 5% 이상 상승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 안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또 분출이 좀 돼가 있잖아요. 어쨌든 조정 이후에 악재가 다 노출이 좀 된 상황에서 공격적인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좀 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뭐 오늘 코스닥 지수가 1% 조금 못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지수 상승이 거의 대부분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이제 덕분이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오늘은 일제히 그간 조정을 받았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술적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오전장의 가장 큰 수급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약값이나 행정명령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후장 수급 특징주 어떻게 될까요? 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지주회사 종목 중에 또 올해는 뭐 하나그룹주들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네. 지주회사 한화 주가가 막 승승장구했었는데 이제 두산도 최고가를 또 다시 한번 이제 경신할 듯한 움직임이거든요. 최근에 그냥 뭐 시장 흔들림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지금 시세가 분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도 5%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가 넘는 이제 상승이 좀 들어왔죠.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 투자, 설비 투자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갈등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AI 반도체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죠. 지주회사 두산은 자체적인 이제 사업, 이 전자 비지 부문, 엔비디아 쪽에 이제 공급하는 동박 적층망 쪽 사업이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계열회사들 가만히 보시면 요즘에 이제 원전 이슈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도 잘 나가고 있죠. 두산 밥캣,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 있죠. 계열회사들까지도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두산, 지주회사 두산의 주가 흐름은 저는 계속 또 우상향이 좀 되지 않을까. 또 최고가가 올해 연초에 한 38만 원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상 최고가 한번 뚫고 40만 원대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오늘 우리 반도체 종목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중국 쪽에 반도체 규제를 걸어놓은 거 요것만 확실히 좀 걷어낼 수 있다면 사실상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는 굉장히 좀 빠르게 호전될 수 있다. 그리고 디램 가격 자체가 지금 매달 3월, 4월, 5월 계속 지금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레거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좀 회복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가장 먼저 또 신고가를 좀 뚫을 수 있는 종목으로 지주회사 두산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고가 랠리가 기대되는 두산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두 개의 종목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영민 매니저가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해 봐야겠죠. 가장 먼저 토모큐브가 40% 가까운 수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목표가 더 올려볼까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가 토모큐브예요. 네. 중소형주기 때문에 제가 오늘 리뷰를 통해서 지금 해드렸는데 4월 말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오늘 지금 20%가 넘는 급등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은 하이브리드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토모큐브가 첫째는 일단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홀로토모그래피라고 하는 원천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AI 신약 개발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유리기판 검사 장비도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D 입체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검사 장비 쪽과 관련된 이제 이슈도 부각이 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지금 보시면 반도체 업종하고 제약바이오 AI 쪽이 다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를 지금 두 개나 가지고 있는 토모큐브가 2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시원하게 지금 돌파를 했는데요. 익절 가격을 23,500원 정도로 좀 잡아드리고 2차 목표가는 28,000원으로 한번 설정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오는 걸 한번 기대하시고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미셀이 13% 수익 중입니다. 두산과 파미셀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네. 그래서 두산이 오르면서 파미셀도 같이 올라주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개가 짝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산이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동박적층판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두산이 동박적층판을 만들 때 파미셀이 원료를 공급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파미셀은 겉으로 봤을 때는 셀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종목 실제로는 파미셀이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라든지 또 바이오 CMO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작년 이제 11월 달부터 두산 쪽으로 동박적층판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 이제 레진이라든지 경화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1분기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록을 했고 2분기 때부터 아마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엔비디아가 5월 말에 아마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5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 엔비디아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두산, 파미셀,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가장 먼저 동조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더라도 파미셀 오늘 개장 초반에 12,000원 한번 뚫었었거든요. 직전 최고가가 12,900원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최고가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거래가 이제 슬슬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도 굉장히 좀 탄탄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3,000원 목표가 그대로 좀 유지를 좀 하면서 최고가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D&D 파마텍이 80% 수익 중입니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안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미 D&D 파마텍 펩트로는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비만 치료제 종목들을 공략하셨던 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시장에 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최근에는 거의 뭐 한 달, 두 달 전에 종목들은 거의 리뷰를 안 드렸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소개해드린 종목들 중심으로만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왜 굳이 오늘 D&D 파마텍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뭐 여러 가지 악재들, 의약품에 대한 이제 품목 관세, 그다음에 이제 약값 인하와 관련된 행정명령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러 있잖아요. 근데 제가 펩트론이라든지 D&D 파마텍을 언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냐면 아무도 관심 없을 때 3월 달에 소개해드렸어요. 펩트론도 9만 원 밑에서 공략을 하고 난 이후에 100%가 넘는 수익을 기록을 했고 D&D 파마텍도 지금 80%가 넘는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오히려 지금 이런 악재성 노이즈들이 이제 끝물에 다다르는 시점,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지금이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용히 매수를 해둘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제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3월 달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흐름들을 복기를 해보면 이제 침체 구간이 좀 끝나고 5월 말에 이제 아스코 있고 또 6월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고 이러기 시작하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비만 치료제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플랫폼 기술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조금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 꼭 잊지 말고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라. 5월, 6월 달에 분명히 좀 대시세가 한번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지금이 오히려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공략할 수 있는 적기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D&D 파마텍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할 거고요. 148,700원 현재가로 3,000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펩트론과 D&D 파마텍이 주목받기 그 전부터 네. 비만 치료제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3,000당 제약이 가장 먼저 좀 주목을 좀 받았었어요. 작년 연말 12월 달부터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일단 아일리아 이제 바이오시밀러 SDC 이제 411에 대한 미국 시장 진출 그 부분이 이제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플랫폼
에스페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이제 주목을 좀 받으면서 연초에 주가가 21만 원까지 이제 폭등세가 한번 나타났거든요. 이 에스페스가 당뇨병이라든지 비만과 관련된 특히 최근에는 이걸 경구용으로 개발하는 이제 기술까지 같이 이제 공개를 좀 하면서 삼천당 제약도 다시 한번 저는 비만 치료제 쪽 이슈에서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오늘 이제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거고요.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약값 인하를 하거나 어쨌든 뭐 제약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이제 품목 관세가 매겨진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삼천당 제약, 뭐 펩트론, 그다음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플랫폼 기술 기업들은 사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이슈하고는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이런 정책 노이즈로 인해서 수급 심리가 좀 나빠지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를 팔고 다른 걸 사려고 하는 이제 인식이 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오히려 약값이나 행정명령이 이제 서명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도 빠르게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특히나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랠리를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소외됐던 게 바로 삼천당 제약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15만 원 아래서 매수를 해서 직전 이제 고점 상단까지를 공략하는 전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임상도 순항을 하고 있고 2028년이 되면 고용량에 이제 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까지 이제 출시하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에스페스 플랫폼 기술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차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삼천당 제약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좀 하이브리드 종목을 좀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로봇하고 반도체, 오늘 또 이 두 섹터가 다 좋잖아요. 로봇하고 반도체 이슈를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17,440원의 현재가로 고영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조금 밑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 오늘 개장 초반에 하이젠 RNM, 뭐 로보티즈, 유일 로보틱스 막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실제로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나니까 1, 2월 달에 또 강하게 움직였던 로봇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좀 됐고요. 고영은 원래는 반도체 종목이에요. 산업용 이제 3D 광학 장비를 가지고 검사 장비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던 기업이었는데 이 원천 기술, 메카트로닉스라든지 이 광학 장비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바로 이제 내수술용 로봇 카이메로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수년 동안 정말 여기다가 이제 많은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게 이제 올해 1월 달에 정말 이제 결실을 좀 보게 된 거죠. 미국 FDA에 작년에 이제 품목 허가 승인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올해 1월 달에 FDA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8,000원대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22,000원까지 이제 폭등이 한번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2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거의 한 3개월 동안의 내리막을 이제 걸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심하게 빠졌었거든요. 거의 반토막 가까이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다가 4월 말부터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고영은 미국의 품목 허가 이후에 올해 한 10대 정도 이제 수술용 로봇을 판매를 하게 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대당 마진이 거의 한 100만 불 이상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대만 팔아도 영업이익단에 어마어마한 이제 기여가 된다. 실제로 1분기 실적 발표한 걸 보면 지난 4분기 때 적자였거든요. 1분기 때 빠르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좀 했고 카이메로가 미국에서 판매됐다는 보도가 나오면 저는 주가는 한 단계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정도 위치라면 눌림목 공략이 좀 가능한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21,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의료 로봇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고영 오늘의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민한 투자와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해놓은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영민 매니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